인간은 감정이나 인지력 같은 정신력을 기준으로 동물과 구분짓고 개와 닭을 비교하며 동물 사이에도 우월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는 동물들도 인식을 가진 존재로 감정과 느낌이 없다는 오랜 믿음을 깨는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인류학자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예우하고 싶은 마음과 동물의 삶도 존중받기를 바라는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음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육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책은 통계를 자료화한 이론적 탐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반려견으로 시작해 하늘과 바닷속의 동물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땅속 고도로 분업화된 개미도 언급하고는 있지만 올레산이라는 화학 반응에 의해 움직이는 개미는 곤충의 경우로 죽은 동료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에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10분 활용한 저자는 곤충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개미 감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과학서나 이론서가 아닌 에세이 형태를 취한 것은 빈약한 자료로 동물 감정에 대한 책을 엮으려다 보니 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동물들은 자식, 형제, 동료를 떠나보낸 후 유사 반응을 보입니다.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며 먹이를 찾지 않고 체중이 줄거나 함께했던 공간에 머물며 심한 경우에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동료의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하퍼와 콜은 푸아그라 농장에서 구조된 수컷 오리입니다. 푸아그라는 기름진 간이라는 뜻으로 강제로 사료를 먹게 되는 과정에 고통이 수반됩니다. 농장에서 구조되어 보호소로 옮겨진 하퍼와 콜은 항상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콜의 건강이 악화되며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보호소 직원들은 고통을 없애준다는 명분으로 콜을 안락사시킵니다. 헛간 밖에서 콜의 안락사를 하퍼는 지켜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숨을 멈춘 채 바닥에 누워있는 콜의 곁으로 가 그를 부리로 건드려보며 살아있는지를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콜의 몸에 자기 몸을 얹고서 하퍼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콜의 죽음 이후 하퍼는 함께했던 작은 연못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다가 2달 후에 눈을 감습니다. 저자는 두 오리 사이의 감정은 슬픔이라고 단언합니다. 둘의 관계 속에 움튼 사랑으로 인해 빚어진 감정이라고 말이죠. 하퍼가 죽은 콜의 몸 위에 자기의 얼굴을 포갠 채 몇 시간이나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도, 콜과 함께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찾았던 것도 우연이라기보다는 하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테니까요. 콜의 죽음 이후 하퍼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며 맞게 된 죽음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퍼와 콜의 사례로 동물들도 사랑을 느끼고 슬픔을 가진다는 것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락사의 경우 콜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세계밖에 존재하는 인간에 의해 강제된 행동입니다. 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하퍼를 관찰하고 그들 세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인정하기보다 고통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전제하며 인도적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잔인함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 아닌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기존 관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지나친 개입을 묵과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폭력을 다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바닷속 고래의 일화도 소개됩니다. 1994년 텍사스 해양 포유동물 스트랜딩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1년 카나리아 제도의 뱃머리 돌고래와 2007년 그리스 해안의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어미 고래들은 새끼 고래의 시신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동일 행동을 보입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 탈레고아라는 범고래가
죽은 새끼 고래의 시신을 연신 무리로 떠받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탈레구아는 동료 고래들의 도움을 받아 17일 동안 죽은 아기를 주둥이에 안고 1600km의 거리를 헤엄쳤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어미고래와 동료 고래들이 아기 고래의 죽음에 대해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코끼리, 새, 거북이, 유인원인 오랑우탄, 침팬치, 고릴라를 비롯해 말과 염소 등 종을 넘어 죽음을 목격한 그들의 감정이 슬픔으로 어떻게 표현되며 그들 방식대로 애도하는 행동을 서술합니다. 물론 인간과 닮았지만 다르기도 한 동물의 감정을 우리의 언어로 읽어내려 한다면 중요한 차이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 과학자 루퍼트가 촬영한 강아지 JT와 보호자 스마트 씨의 영상을 설명합니다. 보호자가 퇴근이나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려는 행동을 취하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이에 동의하는 보호자들이 예상외로 많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보호자들이 가진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저자는 동물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권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책은 여러 사례를 열거하며 사랑과 슬픔을 인지하는 동물이 애도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정의하고 있는 슬픔의 기준에 야생에서의 몇몇 사례가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삶에 직면하거나 사랑하는 개체를 잃고 헤매는 그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은 동물을 더 이상 지배의 대상 또는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개체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차이를 넘어 세계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현재 보여지는 자연 현상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